이적의 단어들입니다. 어느 단어에서 촉발된 단편들, 천부적 이야기꾼 이적의 생애 첫 산문집. 이적은 우리가 아는 그 가수이자 작곡, 작사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같이 동봉을 해주셨는데 책갈피 같습니다. 네, 작가 이적, 싱어송라이터, 네, 달팽이, 왼손잡이, 다행이다. 히트곡이 아주 많습니다. 예.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가수죠. 차례는 일부 이게 단어들로 되어 있네요. 인생, 쓰레받기, 멀미, 2부, 영화관, 가상인간, 3부, 두려움, 개떡, 4부, 기타, 춤, 5부, 씨앗, 짜증, 수염,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책이 여백의 미가 느껴지네요.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떤 생각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이적의 단어들. 구성은 1부 인생의 넓이, 2부 상상의 높이, 3부 언어의 차이, 4부 노래의 깊이, 5부 자신의 길이까지입니다. 처음 책을 펼치면서 조금은 놀랐어요. 이런 형식이구나. 정말 간결하다. 한 제목의 내용이 그 페이지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이상 가질 않아요. 여백이 많아서 읽는데 무척 수월합니다. 하늘을 달리다, 다행이다 등으로 잘 알려진 가수 이적. 좋은 곡들을 만들어서 그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이적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신선한 사고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다 공감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감안하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장거리로 차를 타야 할 때 멀미약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포장되지 않은 길이 많아 차가 자주 흔들렸고 승차감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편리하게 변화한 것이 많은 현재는 그 속도감에 살짝 어지럽기도 합니다. 작가는 3만원권 지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1만원에서 5만원권은 간격이 크니까 그 중간쯤인 지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생기면 편하긴 하겠어요. 오래전 즐거운 술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다시 또 올까 해서 그래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순간을 즐기기 마련인데 미래를 생각하다니.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훅 지나가고 나면 느낍니다. 젊음의 시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현재는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할 때 무언가 허전해서 음악을 틀 때가 많아요. 가사가 없는 음악이나 또는 팝송을 듣습니다. 가요는 가사가 자꾸 귀에 들어와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뮤지션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음악에 열려 있고 그것이 들리는 순간 곡에 대한 분석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업이 되면 그런 고충이 있구나 싶었어요.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말, 짜증난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듣기에 불쾌한 말이기도 합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정면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짜증은 한낱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짝 날씨가 짜증나기도 하지만 불평불만에 얽매이지 말고
사고를 전환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책에서처럼 짧고 간결하게 정의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싫은 사람과는 같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싫은 사람과 일하는 게 힘들기는 합니다. 엄청 싫은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 기준의 차이가 확연히 있을 겁니다.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한다는 사람과 100억 이상은 있어야 여유롭다는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르겠죠. 그렇게 본다면 성공의 기준이란 건 있는 걸까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수많은 곡을 만든 작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궁금해한다고들 합니다. 창작은 특정한 행동이나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하는 게 아닐까요? 창작 시스템이 따로 없으니 본인도 그 시스템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요. 이적의 단어들이라는 타이틀처럼 정말 많은 단어들이 제목이 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조금씩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고수. 고수를 좋아하게 된 건 30살부터였다. 그 전까지 고수를 먹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음식에 화장품 냄새 나는 풀을 넣는다고? 왜 다 된 밥에 젤을 뿌리지? 30살 때 보스턴의 한 베트남 식당에서 속눈썹 치고 시도해보라는 친구의 말에 그래, 외국까지 왔는데 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고수와 쌀국수를 입에 듬뿍 밀어넣는 순간 이 허브의 존재 이유가 온몸으로 납득이 되며 덜컥 사랑에 빠졌다. 어떤 맛은 어떤 경험은 그러하다. 벼락같이 기호를 바꾸고 인생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두자. 완성된 취향 따위는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뀔 때 젊다. 비. 어린 시절 비만 오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곤 했다. 우울감과 비를 연관짓게 된 것은 20이 넘어서였다. 그 전까지는 갑자기 허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이유를 찾지 못해 고민했었다. 비와의 연관성을 찾은 후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난 그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아예 비에 관한 노래를 쓰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발표한 이후론 비가 내려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비 오는 날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흐르니 저작권료가 들어와 그런지 가제가 장마였던 그 노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장마철에만 듣는다라는 당시 매니저의 참견에 힘입어 레인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다. 삼시세끼. 아침엔 아침 식사 거르면 머리 회전도 안 되고 점심 저녁 폭식하게 되니 든든히 먹자. 점심엔 지금 부실하게 먹으면 저녁 때 과식할 테니 저녁 생각 안 날 만큼 넉넉히 먹자. 저녁에 밖에선 술 한잔 하는데 안주 안 먹으면 위도 상하고 급히 취하니 잘 챙겨 먹자. 집에선 애들 앞에서 깨작거리는 모습 보이면 교육상 안 좋으니 복스럽게 먹자. 나의 삼시세끼. 도대체 다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걸까? 칫솔.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다니 이 식당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흥분해 소리 지르는 손님을 향해 주인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집에선 변기 옆에 칫솔을 두고 날마다 그걸로 입안을 쑤시면서 뭘 그러슈? 짜증. 짜증을 내는 것은 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무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의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자. 짜증은 분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면 승부를 피하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우회로일 뿐이다. 아, 진짜 또 시작이냐? 짜증나게. 네가 맨날 그렇지 뭐. 짜증은 관계를 파괴하고 개선을 방해한다. 차라리 성실하게 화를 내고 끝까지 다퉈보자.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취향은 먹는 것부터 스타일까지 계속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바뀌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며들어 사는 게 아닐까 합니다.